경비를 60%를 그냥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혼자하면 쌩고생, 함께하면 성공개원. 성공닥터는 원장님들의 성공적인 개원을 돕습니다. 오늘은 성공닥터 개원 세미나에서 세무 강의를 맡고 계시는 나이스텍스 대표 천종욱 세무사님을 모시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셨던 세무 내용을 가지고 설명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14년도에 송파구에서 병의원 전문 세무사로 시작을 했고요. 다수의 병의원 원장님들과 세금 절세를 통해서 많은 거래처를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만나다 보면요. 네. 기존에 자리 잡은 병원 자리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권리금 주고 들어간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여기서 권리금이 뭘까요? 그 인수하고자 하는 그 병원의 금전적 가치를 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설 권리금이랑 바닥 권리금. 바닥 권리금은 일명 영업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설 권리금은 개원하면서 투자했던 그런 금액들이 있어요. 의료 장비, 인테리어, 비품들, 그거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영업권은 해당 입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쌓아온 고객들, 인지도, 명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금액이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 권리금의 금액은 보통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장부상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의료 장비를 사면은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이 돼요. 취득한 금액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을 뺀 금액이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부가액 리스트가 있는데 유형자산 명세서가 있어요. 시설 권리금을 얼마를 받고 사온지에 대한 그 리스트를 아셔야 하잖아요. 그게 유형자산 명세서예요. 이러면 영업권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병원에서 쌓아왔던 명성, 상호 이런 걸 통해서 이룩한 성과와 기대되는 이익들을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영업권 금액이 산정돼요. 양도하는 원장님이 금액을 제시하겠죠.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영업권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하는 곳에 따라서 네.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1년치 영업이익, 1.6개월치 영업이익을 권리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시설 권리금 이거 주고받을 때 네. 세금 이슈는 따로 없나요? 우선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대표님도 아마 저 뭔지 알 것 같은데요? 네네네. 포괄 양수도냐? 예, 그렇습니다. 그냥 양수도냐? 그렇습니다. 이 얘기시죠? 예, 이게 좀 차이가 큽니다. 보통 일반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부가세 10%가 붙는 거예요. 근데 포괄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형식만 바뀌는 거고 실질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봐서 부가세 10% 붙을 필요도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일반 양수도는 양도하는 원장님이 그 부가세 10%를 받아다가 내고 양수하는 원장님은 부가세 10%를 환급, 공제 받으시는 거고요. 원장님들께서는 포괄 양수도를 하셔야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포괄 양수도 하려면 좀 요건이 있어요. 그냥 의료장비만 넘기겠다라는 게 일반 양수도인 거고 상호, 직원에 대한 승계,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거를 포괄 양수도라고 합니다. 그럼 영업권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권도 양도하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소득이거든요. 돈 받았으니까. 그게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기타 소득으로 보게 되면은 경비를 60%를 그냥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1억의 영업권이 금액이라고 하면은 60%는 경비로 인정받고 40%인 4천만 원만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그건 장점이에요. 60%를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그럼 대표님, 네네. 영업권을 기타 소득으로 네. 한다고 하셨는데 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8.8%를 원천 인수하게 됩니다. 급여 받을 때 원천 인수 떼고 주듯이 갖고 있다가 국세청에 신고 납부 해주시는 거고, 양도하는 원장님은 기타 소득 잡히잖아요. 그 다음 연도 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해서 세금 계산하고, 근데 원천 인수 금액은 미리 납부했잖아요. 8.8%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수하는 원장님이요. 네네. 그리고 양수하는 원장님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해 주실 부분도 네.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존 직원 승계에 대한 유의점입니다.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 부채가 커집니다. 사실상 고용관계가 종료시키고 신규 채용으로 입사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문서로 기존 원장님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거하고 채용 절차를 통해서 채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도병원에서 승계된 직원이 1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 퇴직금 이슈가 네. 어떻게 되나요? 양도하는 원장님하고 함께했던 그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부분은 양수하는 원장님이 좀 받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다른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이게 이제 포괄 양수도 같은 경우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원장님이 배금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넘겼다. 근데 양수하는 원장님이 몰랐어요. 그럼 양수하는 원장님이 지급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계약서에 명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피부과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끊어놓잖아요. 선납을 받았는데 양수하는 원장님이 이제 그 고객 진료를 해주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 문제, 이것도 계약서에 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기존 양도하는 원장님이 진료를 했는데 양수하는 원장님이 이제 인수를 한 후에 그 고객이 컴플레인을 한다든지 AS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계약서에 명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